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GTX D 노선 단축으로 김포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또 하나의 변수로 정부의 2차 신규 택지에 김포 고촌이 포함될 것이냐의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 투개 세력이 있는지 사전 조사를 위해 2차 신도시 발표를 연기했는데요.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인 김포 고촌. 2차 신도시에 지정될 것인지 과연 이 지정되는 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함께할 두 분 하정민 닥터아파트 전문위원과 박경훈 부동산 유튜버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GTX D 노선 단축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반발이 뜨거웠던 곳이 김포인데 그중에서도 고촌 일대 주민들의 실망감이 아주 컸죠. 이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이번 GTX D 노선 단축 노선 발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은요, 실망감을 넘어 분노와 배신의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네. 늘어나는 인구 증가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통망으로 출퇴근 지옥철이라는 오명,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면 분명 좋은 해결책이 나올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과 접한 경기도 중에서 서울 직결 철도가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김포 인구가 현재 48만이고요. 의정부가 46만인데 의정부는 철도가 4개, 김포는 0개, 그리고 하남도 철도가 2개인데 김포는 0개입니다. 예전부터 광역 철도망 계획은 경제성보다는 정치적 영향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정치인들의 장밋빛 공약이 이루어지고요. 당선 이후에는 공약을 무시하고 뒷북치는 행정력으로 실망하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는 희망 고문, 또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김포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상황에서 GTX D 단축 노선 발표하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노선안입니다. 현재 김포 시민들은요, 세종시 국토부로, 그리고 어제는 라베니체 수변공원에서 촛불 행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부선 반대 차량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김포시장 및 시의원들도 국회 우사당으로 모두 동분서주 부당함을 이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에 투기 세력들이 집값이 안 올라서 발아간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저녁이 있는 삶으로 우리 가족들의 삶이 질이 높아지는 그런 노선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실망을 넘어서 그야말로 분노하고 있다라는 지역의 분위기 전해주셨는데 어느 지역보다도 이 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어요, 그동안. 과거 GTX D 신설 계획이 나왔을 때 기대감으로 집값이 많이 상승하기도 했는데 그런 만큼 이번 이 노선 단축으로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죠. 부동산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포시 아파트 매매 물량은요, 2020년 11월 조정지역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1월 이전에는 경기도 여느 도시보다 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조정 지역이라는 호재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진입이 많았었고요. 조정 지역 이후 지금까지는 실수요자들의 진입은 여전히 이루어져 있고 산별적으로 교통 호재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축소안 발표와 6월 이전 세금 회피 물량들이 겹쳐지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검단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서 기존 집을 팔아야 되는 매물들을 본다면 매물 증가 속도는 당분간 빨라질 거라 예상을 해보고요. 하지만 작년 17,000세대 입주 물량 이후 김포시는 당분간 입주 물량이 없는 점으로 입주 물량 면에서는 맑은 날씨, 그리고 교통 호재 면에서는 흐린 날씨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은요, 평균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 개별적으로는 신고가 행진 단지들이 나올 걸로 예상해 봅니다. 부동산 상황, 날씨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네. 사실 GTX D는 서북부권의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로 처음 발표가 됐고 그런 만큼 지자체마다 다양한 노선을 제안했죠. 일단은 강남 연결을 최우선으로 뒀는데 정부가 낸 최종 안에는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정부의 단축 노선을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광역 급행철도라는 그 재구시를 할 수 있겠는지. 사실은 실망감이 좀 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전문가 있겠어요. 입장에서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요, 실효성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네. 이유는 지금 김포에서 원래는 검단 거쳐가지고 이제 Y자 노선으로 해서 네. 강남까지 68km 구간이 쭉 연결이 되는 것이 본디 계획이었는데 지금 부천까지밖에 연결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부천까지 나와서 부천에서 다시
지하철 뭐 7호선이라든지 이런 거 갈아타고 주 도심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랑 비용 면에서 이제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선호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결과가 야기된 이유는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 개발을 할 때 이제 연간 한 10조 원 정도, 그러니까 9년에 걸쳐서 이제 90조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D 노선이 약 한 뭐 3분의 1 정도 네, 그 서부권 개발이 3분의 1 정도의 총 노선의 그 비율을 차지하는데 현재 지금 철도 예산이 그러니까 한 6, 7억 가량 되기 때문에 한 2, 3억 정도는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지금 김포의 골드 노선 같은 경우가 2량짜리다, 2칸짜리 이제 경전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뭐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해봤을 때에는 수요가 분명히 있고 앞으로 김포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TX라는 그 원래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예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이었고요. 사실 이 서북부의 김포나 인천 둘 다 GTX D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부동산 시장 흐름도 좀 궁금해요. 실제 뭐 거래량이나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이제 기사 굉장히 좀 자극적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 또 실망 매물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지금 아직까지 이게 매매가에 반영될 정도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도심에서 밀려온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변 대비해 봤을 때 금액이 저렴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6월 달에 최종 고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든 낙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있지 않냐라고 보는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에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고 약간의 관망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6월에 최종 고시가 나서 D 노선은 부천까지로 결정이 되면 많이 떨어지냐? 네, 그것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요, 강남까지 연결되는 것이 지금 사실 서북부에 계신 분들은 주요 출퇴근지가 그쵸, 여의도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마곡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투기를 보고 들어온 세력이 거품을 만들었다면 그런 거품 정도는 약간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후에 최종 고지가 된다 할지라도 가격 하락은 아닐 것이다라는 네, 정리해 크지 않을 주셨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촌의 경우 지금 2차 신도시로 지정될 것이냐가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정부가 2차 신도시 지정을 4월 말로 잡았다가 연기가 된 거라고요? 네, 4월 말 발표를 이제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된 그 이면에는 이제 LH 공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대선도 앞두고 있고 지금 투기 세력이 워낙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고촌 같은 경우에도 뭐 거래가 기존에 뭐 한 시세가 6, 70만 원대 형성이 돼 있다면 지금 100만 원대를 넘어서서 그런 투기 세력이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보류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다시 재발표를 언제 할 것이냐는 물론 이제 뭐 수사를 해봐야 되고 조사에 착수가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제 진행이 될지 말지를 지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뭐 투기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골라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인근의 전세난이라든지 영끌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고촌 신도시 지정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역에서는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보통 이 신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인데 고촌에서는 성전되는 걸 오히려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 그 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신도시 지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호재인 GTX D 노선이 축소 발표되었고요. 고촌 신도시 지정 이후 추가 물량까지 나온다라면 집값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더더욱 고촌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지만 아직까지 교통망 확충이 더딘 상태라 또 신도시 지정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는요, 선 교통망 확충 후 개발이라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 슬로건으로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이 공급 문제 없음, 투기 세력의 문제라는 관점에서요. 공급 문제 적신호라는 스탠스 때문에 공급량을 늘리려는 상황입니다. 김포를 중심으로 계양 또는 부천 그리고 고양시 등으로 추가 지정이 될 바에야 차라리 김포시 고촌에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추가적인 교통망, 즉 5호선 연장 아니겠죠? 그게 조속히 진행되는 게 나을 듯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주민들도 네네. 있다는 분위기 좀 전해주셨는데 이 GTX D가 물론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안으로서는 부천까지로 단축이 된 이 상황에서 고촌 일대가 그 신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공급 과잉에 따른 이 집값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유는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과 또 완판이 굉장히 공존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별의 온도차, 약간 동네별의 온도차가 어느 정도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고요. 김포 내에서도. 네, 김포 내에서도요. 네. 예. 근데 고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쵸? 그 김포 공항이라든지 이런 가장 그 김포 경기도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인근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요, 그 한강 신도시 내에 그리고 뭐 풍무 지역이라든지 이 뒷지역으로 봤을 때에도 또 공급량이 또 굉장히 많이 있고 만약에 이제 뭐 분양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검단이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겠는데 생활거주 인프라는 아무래도 고촌 쪽이 조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봤을 때요, 이런 모든 뒤에 있는 분양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현재로서는 그 D노선이 지금 단축이 된 상황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고촌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인근에 검단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 가격적인 인프라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검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만 인프라는 또 고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분양 시장에서 혼선을 줄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GTX D가 아니어도 고촌은 워낙 그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매력적으로 느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일단 그리고 고촌 지역에 신도시 지정이 되고 나서 아파트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라고 하더라도요. 부천 옥길 지역이 사전 청약 이후부터 입주까지 9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봤을 때 현재 LH 사태 때문에 보상이 앞으로 더더욱 어려움이 많을 거고요. 빨라야 10년 정도 지나야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시간으로 지켜본다면 신도시 물량에 대한 걱정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은 김포 인근 지역에 들어올 바에 차라리 김포 고촌에 들어와서 교통망까지 확실히 챙기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짚어주신 분이 신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신도시 지정 시에 반드시 그 함께 고려되는 게 교통망이기 네네, 때문일 맞습니다. 텐데 오히려 이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5호선 연장, 뭐 GTX D 노선 확장 이런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 고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요. 사실은 김포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교통 노선의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직행 노선이 네.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5호선 얘기는 김포 이제 한강 신도시가 될 때부터 5호선 연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방화 차량 기지라든지 인근에 있는 건축물 폐기 지역 이걸 같이 개발을 하겠다라는 청사진은 굉장히 많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김포의 인구라든지 유동 인구 그리고 5호선과 뭐 GTX D노선을 좀 봤을 때요. 이 수치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지가 많이 안 나오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들이 뭐 신도시가 들어온다 해서 바로 진행이 되고 호재로 작용하고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지금 뭐 김포의 인구가 지금도 거의 이제 뭐 50만 가까이를 바라보고 있고 김포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이제 합쳐지게 돼서 뭐 한 2025년과 2030년을 내다봤을 때에는 뭐 한 70만이 넘어가고 30만, 그러니까 100만이 넘어가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GTX D 노선의 확장 가능성이 크지 않을 네. 것이다. 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정부는 2차 신도시 지정 후보지는 정리된 상태다. 다만 현장의 투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이 투기 세력의 움직임이 많은 경우에는 배제될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을 좀 끌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금방금방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배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배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정치적으로도 있겠습니다.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거죠. 그만큼 투기 세력이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기 세력이 있다 보니까 추후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진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금 지정이 됐고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반드시 조금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 이런 그 수도권 내에 이렇게 크게 남아있는 부지가 많이 없습니다. 고촌 지역 같은 경우에 생태 보전이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러니까 전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 개발을 한다 했을 때 입지적이라든지 그리고 그 규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도 좀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 정부 그 또 바통을 이어먹는 정부가 어쨌든 약속된 공급량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지 반드시 진행은 될 거라는 전망을 내주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고촌의 경우 토지 거래량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을 볼 만한 거래가 많았나요? 김포 고촌은 서울과 인접해서 농지와 임야,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요. 추가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국토부 실거래가 조사 자료를 최근 3년간 거래량을 확인해 보면요. 첫 3기 신도시 입지 발표가 2018년 10월 달에 있었는데 그 전에는 평균 10여 건 정도 거래가 있었지만 70건 가까이 올라왔고요. 3기 신도시 1차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주춤하던 거래량이 2020년 7월 달에 또 다시 70건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택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대적인 공급을 예고했던 지난해 말 또 토지 거래 건수가요. 전달 대비 5배나 늘어서 대략 160여 건까지 넘어섰습니다. 지분 거래 건수도 평균 6건에서 올해 들어서 14건, 20건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투자 세력, 투기 세력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단순히 수치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투기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른 후보지랑 대비했을 때 뭐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봤던 지역이 뭐 광명이라든지 시흥 지역에 들어간 투기 세력 같은 경우에도 지분 쪼개기로 굉장히 촘촘하거나 아니면 대토로도 보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전례가 있는데 사실 김포 고촌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부터 계속 후보지로 거론이 되었다 보니까 네. 지금 뭐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걸 반증해 줄 수 있는 게 가격이 상승했다. 그렇죠? 거래량이 많으면 가격이 따라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거래량을 보면은 뭐 전답이 5, 60만 원 하던 것이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금 올라서 최근에 지금 거래된 내역을 보면은 거의 120만 원대까지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거래량과 더불어서 가격의 상승도 좀 주도를 했고 여기에는 투기 세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왜냐면 기존에 농사를만 지었을 때 거래량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고촌 신도시가 지정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다른 후보지들이 있죠. 고양 대곡이나 하남 간부 그리고 또 최근에 고려되고 있는 안산 등과 비교했을 때 이 김포 고촌만의 장점이 좀 궁금해요. 그리고 지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재지정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입지가 그 서구권, 그러니까 도심권이랑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해 있고요. 이 뒤로 인프라가 조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통에 대한 인프라는 나쁘지만요. 지금 다른 지역과 대비해 봤을 때에요. 주변의 접근성이라든지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그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철새 도래지 보호 지역 이렇기 때문에 뭐 지어지게 된다면 경관이 굉장히 또 수려하고 또 거주하기 굉장히 안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접근성과 입지인데 이러한 두 부분을 굉장히 만족시키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이 수도권 부동산이 다소 잠잠해졌다는 분석도 있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럴 때 정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좀 전만 좀 해주시지요. 집값이 오를 때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집을 사지 못하고요. 고점일 것 같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더 떨어질까봐 역시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볼 때 그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플랜을 갖고 계신다라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GTX D 노선 자체가 축소가 돼서 발표가 했다라면 그게 어느 지역에
그게 조금 그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면 그걸로 오히려 반대로 더 GTX 다른 노선들이 더 입지가 더 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GTX D 노선을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